아니, 여보. 순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얼마 전 친구들과 연말 모임을 다녀온 김영희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붙들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40년 동안 함께한 친구인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남편이 무슨 일인지 물어도 김영희 씨는 한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도 못할 정도로 울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정말 알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뼈아픈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라고 믿었던 순간들, 나만 몰랐구나라는 깨달음 앞에서 무너지던 순간들,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만 만나도 상대의 본성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처럼 당신의 인생에서 독이 되는 사람들을 미리 걸러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결정적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황금길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지난달 63세 김종희 씨는 연말이고에서 동네에 친구들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떠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이상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바로 친구들의 손동작이었습니다. 모임에 영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말을 참 잘합니다. 어머, 그랬어? 힘들었겠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죠. 그런데 그날 가만히 보니까 영자 씨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탁자 밑에 숨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면 핸드백을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휴대폰을 집었다 놨다 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응응 잘 듣고 있어 라고 하는데 손은 완전히 다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순이라는 친구는 달랐습니다. 이 친구는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누가 이야기를 하면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고 듣더랍니다. 그리고 뭔가 이야기할 때는 손을 자연스럽게 펴서 제스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손으로 상황을 설명하듯이 움직이는 거죠. 말수는 적어도 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진심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똑같이 모임에 나왔고 똑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손동작만 봐도 누가 진심으로 듣고 있고 누가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지 확 느껴졌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같은 말을 하는데 손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 UCLA 심리학과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 연구팀이 197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사람의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목소리 톤이 38%, 그리고 나머지 55%는 바로 몸짓과 표정 같은 비언어적 신호였습니다. 특히 손동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정직한 신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손은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수잔 골딘 메도우 교수는 2005년 연구에서 손동작과 진심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 뒤 손동작을 분석했더니 진심으로 하는 말을 할 때는 손동작이 말과 일치했고, 거짓말을 하거나 관심 없는 말을 할 때는 손동작이 불규칙하거나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감추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팔짱을 끼는 행동은 방어적이거나 거부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였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체로 마음이 열려 있고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손을 계속 숨기거나 뭔가를 만지작거리거나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불편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응, 내 말 잘 들었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는 탁자를 두드리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입으로는 친절한데 몸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절반은 말하는 사람의 것이고 절반은 듣는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몸짓은 온전히 그 사람 자신의 것이다. 몽테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은 의도적으로 꾸밀 수 있지만 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손동작은 그 중에서도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가장 정직한 신호가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손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손을 어떻게 쓰는지 말입니다. 손을 자연스럽게 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뭔가를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아무리 친절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마음을 나눌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너무 깊이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진심이 아닌데 혼자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관대함의 방향. 63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호 씨는 매달 친구들과 골프 모임을 하는데 그 중에 철수라는 친구가 늘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철수 씨는 골프장 갈 때마다 최신형 골프채를 들고 옵니다. 한두 달 지나면 또 새로운 채로 바뀌어 있습니다. 옷도 항상 유명 브랜드를 입고 골프화도
몇 켤레씩 바꿔 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사봤는데 좋더라고 하면서 자랑도 합니다. 형편이 넉넉한가 보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임 회비를 거둘 때마다 철수 씨는 꼭 뭔가 말을 합니다. 우리 회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달은 좀 줄이면 안 될까?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이런 식입니다. 월 회비 10만 원 내는 건 아까워하면서 정작 몇백만 원짜리 골프채는 거침없이 삽니다. 한 번은 친구 중 한 명이 경조사가 있어서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들 조금씩 보탰는데 철수 씨만 나도 요즘 애들 학비 때문에 힘들어서 라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만났더니 새 명품 시계를 차고 왔더랍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13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3,000명 이상의 소비 패턴을 5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자기 자신에게만 돈을 쓰고 타인에게는 인색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평균보다 23%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해서 친구나 가족보다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78%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심리학과 제니퍼 에커 교수팀은 2010년 연구에서 소비 습관과 인격, 특성의 상관관계를 밝혔습니다. 자기 욕망 충족에는 주저하지 않으면서 공동비용이나 타인을 위한 지출에는 계산적인 사람들은 장기적 관계유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패턴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자기한테만 관대하고 남한테는 인색한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우리 친구잖아.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지갑은 절대 열지 않습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자신을 위해 쓰는 돈과 타인을 위해 쓰는 돈의 비율에서 드러난다. 돈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지갑을 열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자기한테만 관대한 사람은 결국 관계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한테는 얼마를 쓰고 공동의 일이나 남을 위해서는 얼마를 쓰는지 말입니다. 자기 것에는 아낌없이 쓰면서 함께하는 일에는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관계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한테만 관대한 사람은 결국 당신이 필요할 때도 자기 이익부터 계산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소한 순간의 얼굴. 68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2세 최명희 씨와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동네 마트도 같이 가고, 산책도 같이 하고, 가끔 집에 초대해서 점심도 함께 먹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명희 씨가 트레이더스에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자 씨가 명희야, 그럼 혹시 트레이더스 가는 김에 나 거기서 연어 횟감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에 하나만 집어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희 씨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아, 그게 내가 오늘 급하게 다녀와야 해서.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얼굴이 확 굳어지더랍니다. 결국 알았어. 그럼 사다 줄게라고 했지만 그 표정이 너무 불편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희 씨가 먼저 전화를 해서 순자야, 나 오늘 백화점 가는데 같이 갈래? 그날 같이 나갔더니 명희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이것저것 보여주고 이거 어때? 저거는? 하면서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점심도 사겠다고 하고 커피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적극적이지만 남이 부탁하는 일은 귀찮아한다는 걸 말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심리학과 된 아리엘리 교수팀이 201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1200명을 대상으로 작은 부탁에 대한 반응을 분석했는데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표정이 불편한 사람들은 내적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사람들의 87%는 나중에 그 부탁을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표정이 밝은 상태로 부탁을 수락한 사람들은 95% 이상이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다처 켈트너 교수는 2008년 연구에서 사소한 부탁의 반응과 인간관계의 질을 조사했습니다. 작은 부탁에도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었고, 특히 자기 필요에 의한 요청과 타인의 요청을 다르게 대하는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기적 성향 지수가 평균보다 34%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듯 사소한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환하게 웃으면서 남이 부탁하는 일에는 표정부터 굳어지는 사람들. 입으로는 그래, 해줄게 라고 하지만 얼굴에는 귀찮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서 나온다. 억지로 베푸는 친절은 결국 관계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표정을 하며 들어주는 부탁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빚진 느낌을 줍니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표정부터 굳어지며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주려는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부탁하지 마세요. 점점 더 어색한 관계가 될 뿐입니다. 네 번째, 미안하다는 말의 온도. 66세 최옥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옥자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강지영 씨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 집도 자주 오가고 명절 음식도 나눠 먹고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옥자 씨가 지영 씨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누수 때문에 급하게 집 수리해서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은행 예금 만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해지하기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집 수리 비용 100만 원이 부족해서 얘기해 본 거였죠. 예전에 지영 씨에게 급할 일이 있을 때 돈을 빌려준 적도 있고 한 달 뒤면 예금을 찾아 금방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래, 알았어, 내일 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연락이 안 왔습니다. 영자 씨가 전화했더니 아, 미안해, 깜빡했어. 모레 줄게라고 했습니다. 모레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가 다시 전화하자 순덕 씨는 어머, 미안해. 요즘 정신머리가 없어서 깜빡했네. 내일 꼭 줄게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어쩐지 그냥 귀찮다는 느낌만 났다고 합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야 돈을 받았는데 순덕 씨는 그냥 여기 라고 건네주더랍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급한데 늦어서 속상했지.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영자 씨의 다른 친구 김정희 씨는 달랐습니다. 정희 씨가 한 번은 약속 시간에 30분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는 정말 미안해. 차가 막혀서 많이 기다렸지?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은 내가 살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말에 진짜 미안함이 담겨 있었고 행동으로도 보여줬던 겁니다. 같은 미안하다는 말인데 온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던지는 말이었고 한 사람은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로이레이키 교수팀이 2016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755명을 대상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분석했는데 진심 어린 사과에는 6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잘못 인정하기, 설명하기, 책임지기, 뉘우침 표현하기, 보상 제안하기, 용서 구하기입니다. 이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지 않은 사과는 93%의 사람들이 형식적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 베스 펠로스 교수는 2014년 연구에서 사과 방식과 관계 회복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단순히 미안해라고만 말하는 사람들보다 구체적인 잘못을 언급하고 보상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의 관계 회복률이 4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형식적인 사과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사과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이건 말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미안해 한마디로 끝내지 않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상대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어떻게 보상할지까지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미안해를 반복하는 사람은 사과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말 뒤에 따르는 행동에 있다.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또 미안해라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 그냥 미안해 한마디로 때우고 넘어가려 한다면 그 사람의 사과는 그저 면피용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의 사과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심 없는 사과는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사과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5번째, 누구 앞에 서 있는가? 70세 김태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태수 씨는 최근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지인 정민철 씨와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문한 국이 나왔는데 좀 미지근했습니다. 태수 씨는 젊은 직원을 불러서 저기요, 국이 좀 미지근한데 데워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라고 하고 갔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 정민철 씨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국에 파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면서 직원을 불렀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직원이 왔는데 민철 씨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이, 이거 봐. 국에 파가 이렇게 많으면 어떡해? 파만 먹으라고 준 거야? 다시 가져와. 말투부터 반말이었고 어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면서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밥 식으니까 빨리빨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건 식사를 마치고 나가다가 동네 유지인 박 회장님을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정민철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건강하시죠? 요즘 사업은 잘 되시고요. 하면서 극존칭을 쓰더랍니다. 아까 식당 직원한테 하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만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다처 켈트너 교수팀이 2003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권력 관계와 공감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인데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평균보다 41% 낮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권력 지향적 성격이 강해서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지 않고 항상 위아래로 구분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2012년 연구에서는 서비스직 종사자를 대하는 태도와 인격 특성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식당 직원, 청소하시는 분, 경비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84%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했고 타인을 도구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지위에 따라 태도가 180도 바뀌는 사람들은 인격적 신뢰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보입니다. 이건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굽실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용, 가치로 봅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는 그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계산에서 나온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격은 자기한테 아무 이익도 없는 사람, 오히려 무시해도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식당 직원, 청소하시는 분, 경비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전부가 보입니다. 직원한테도 존댓말 쓰고 청소하시는 분한테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윗사람한테는 굽실거리면서 아랫사람한테는 함부로 한다면 그 사람은 인격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가족, 이웃, 동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삶이 따뜻해지지만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하지만 계산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을, 사소한 순간에서 나오는 행동과 습관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화할 때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사소한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과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성이 악한 사람들한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순식간이죠.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마시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세요.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차디찬 겨울,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길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